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되면서 김 여사 관련 키맨 4명의 신병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에 올라 오는 26일 최종 승자를 가립니다. 용인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30시간 만에 홍천 야산에서 검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이 이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 나서면서 양평구청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다음엔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 소식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양평군청과 국토교통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한 추가 강제 수사로 양평군청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관련하여 양평군청, 양평군 공무원,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의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검팀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기존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배경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원 장관은 김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자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첫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했고 양평구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특검팀이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계엄 실행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이 컸었습니다. 최근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은 자신이 쓴 게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을 배후에서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집중하고 있는 건 이른바 노상원 수첩입니다. 정치인 사살, 북한의 공격 유도 등 계엄 관련 계획이 담겨 있어 계엄 모의와 외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그동안 관련 사실에 함구해왔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수첩을 자신이 쓴 게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때는 노 전 사령관의 진술 거부로 필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 본인이 작성한 수첩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이 본인 거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체 대조는 필요 없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노 전 사령관 자택 금고에서 국가정보원, 국군 방첩사령부 수준의 군 인사자료도 발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현역 군 장성 인사에 개입하거나 실제 비상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특검팀은 내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노 전 사령관을 불러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을 유도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차 조사 때 계엄 선포문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전의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 직접 받으신 겁니까? 진술 변화 이유 궁금합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증인님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정장 안주머니에 있던 서류를 꺼내 함께 살펴보며 논의하는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잇따라 나오자 결국 한 전 총리가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일부분만 시인하고 있어 이걸 시인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평가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건 내란 관여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통일교의 김건희 여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키맨 4인방. 신병이 모두 확보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노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전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후 구속 상태의 전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전 씨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전 씨는 법원 대신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본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분들이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명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기도비를 받고 윤핵관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 씨는 명품은 잃어버렸고 공천 청탁이 아닌 잘 되도록 기도한 게 전부라며 구속을 받아들였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집사 김예성 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이어 전 씨까지 구속되면서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키맨 4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명품의 행방을 비롯해 이들 4인방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 네 번째 조사를 앞둔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특검팀은 오는 25일로 소환 일정을 다시 조정해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는데 오는 26일 당대표가 최종 결정됩니다. 먼저 이주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와 20%씩 합산한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는 저마다 당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며 승리를 자신합니다. 지금 이재명 독재 정권의 칼끝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분열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우리 당을 지킵시다. 국민의힘을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최고위원엔 반탄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후보와 찬탄 양향자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론 박근혜 퀴즈로 불렸던 손수조 후보를 꺾고 우재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결선에서도 당신 반영 비율이 80%에 달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표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찬탄파 후보들이 지지했던 표심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결국 반탄파 후보들의 대결로 좁혀지면서 강성 노선이 당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중도와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민주당과의 충돌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국민의힘의 선택은 결국 반탄 후보였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등 찬탄파 후보들이 일찌감치 탈락하면서 강경 반탄 노선이 당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운동권 출신인 만큼 투쟁 정치가 당 운영 기조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당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 이재명 특검의 만행을 막겠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단합을 강조해온 만큼 친한계 등 찬탄파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가라!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중도층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 모두 당심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당의 무게중심이 강성 반탄 노선으로 쏠리게 됐다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 표심 공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어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최근까지도 한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별도로 국회 겸직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의 급여도 받지 않고 사측의 행정상 누락이라고 밝혔지만 그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입니다. 등기부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부터 사내이사로 올라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김상욱 의원님이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셨는지 그런데 김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내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국회법을 위반한 겁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 보호감시인으로 등재됐는데 회사 측 사정으로 사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재직 이후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업체도 단순한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보호감시인으로 해서 이제 등재가 돼 있었고 얼마 전에 빼려고 했는데 인감을 안 갖고 오셔가지고. 의혹은 또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이 해당 업체의 사내이사가 되려면 지방 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허가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대부업체 보호감시인 이력도 석연치 않습니다. 현행법상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던 만큼 같은 기간 보호감시인으로 활동했다면 현행법 위반 대상입니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알려왔고 MBN은 업체 측에 보호감시인 관련 서류를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위법사항 여부 등을 비롯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금관 쓴 정청래, 금관은 왕을 상징하는 건데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 진짜 저게 쓴 겁니까? 이렇게 직접 본인이 쓴 건 아니고요. 네. 경주 박물관에서 신라시대 왕관을 관람하는 사진입니다. 금관을 쓴 것처럼 보이는 순간의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건데요. 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지자들은 파이팅이라는 응원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행위라는 비판 댓글도 함께 달렸습니다. 댓글 공방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에서 정 대표로 당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이른바 명천교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일찌감치 논란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관을 쓴 것처럼 본 이유, 사진을 지은 이유, 다양한 해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좀 볼까요? 피해자는 대통령. 앞서 기사와 연관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대통령 왜 피해자입니까? 네,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입니다. 조국 전 대표 때문에 피해자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우 수석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하면 지지율이 내려갈 수 있는데 감내하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면 하자고 하셨다면서 이번 사면의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요, 2주 연속 하락해서 5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데, 근데 여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 행보에 대한 비판도 나와요. 맞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은요, 어느 네. 정도 예상은 한 것이라는 게 여당 내 반응인데요. 하지만 더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건 사면 이후 조 전 대표의 행보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처음으로 건의한 강득구 의원은 조 전 대표의 행보가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하. 나오자마자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언제 다음에 출마하겠다, 또 20, 30대를 향해서 정치적 성과로 보답하겠다, 좀 동의가 안 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면은 찬성했지만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땡큐는 많이. 지금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언을 한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땡큐, 즉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먼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네. He's all dressed up today. The guarantees, maybe President is right about this document and other, but this document is not enough. Strong. I'm not aligned with anybody. I'm aligned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or the good of the world. I'm aligned with the world. 먼저 군복 차림을 지적하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회담이 파행됐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담을 유럽 정상들에게 족집게 과외를 한 겁니다. 아하, 그럼 결국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기술을 알려준 건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남겨져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많이 좀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과외 덕분인지요.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의 만남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This is why the idea of a trilateral meeting is very important, because this is the only way to fix it. So thank you, Mr. President, for hosting us. 네, 땡큐. 일단 트럼프가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는 하겠는데 우리 국력도 좀 키워야겠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합니다. 그런데 필수 수행원인 조현 외교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외교장관이 직항도 아닌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미 국무장관과의 사전 약속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장관이 원래 방미 계획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한미 정상회담 전에 급박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표선우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하루 앞두고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에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통상 핵심 라인들이 한일 회담엔 배석하지 않고 미국에 집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 측과 추진 가능성이 있었던 골프 라운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미 회담에 불편한 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금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을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라운딩을 할 정도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두 장관의 방미가 성공적 회담을 위한 마지막 조율, 점검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은 조율해야 할 긴박한 현안이 없지만 미국은 경제통상 안보 분야에서 논의할 게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이 농산물 추가 개방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회담에는 안보실장, 정책실장과 함께 이례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도 동행하는데 별도의 협의 일정이 있다고만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핵무기 보유와 연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그동안 미국이 반대해 왔었는데 그만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위 실장은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원자력 관련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오래된 의제라 밝히며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습니다.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또한 연구 목적의 재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협정 개정 필요성은 2030년 이후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미 측이 요구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위 실장은 우리의 입장은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전력이 분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또한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 중 단계에 있다며 나토의 전례를 참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는 중국의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도 파견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미묘한 외교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중국도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이 내용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중국으로 특사단을 보냅니다. 단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맡고 민주당 김태년, 박정 의원과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재단 이사장이 함께 나갑니다. 특사단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특사단은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후 26일엔 자오러지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특사단은 시 주석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강 대변인은 특사단 일정상 어려움으로 시 주석을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방중했던 중국 특사단은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이번 특사단 방중은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에 함께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국 눈치를 보는 위험한 줄타기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특사단 방중을 둔 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로 주변을 점검하다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진 작업자 2명 가운데 1명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열차 접근 알린 웹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또 왜 작업 계획서와 다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진 이모 씨의 빈소입니다. 37살. 아직 젊은 나이지만 이제 더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가족들은 얼굴을 감싼 채 결국 오열합니다. 열차에 치여 숨진 작업자 2명 가운데 1명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동료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열차 접근 경보 앱이 설치된 기기 4대 중 파손된 2대를 수거해 작동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 6명 중 2명이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도 조사 중입니다. 계획서에 있던 그분 이름이랑 실제 사고자 이름이랑 다른 게 확인돼서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2사람이 왜 바뀌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사고 열차 기관사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작업자들을 언제 발견했고 열차를 세우거나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기관사와 다친 하청업체 근로자, 업체 대표 등을 조사해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중장비 기사가 수신호를 잘못 이해하고 장비를 움직였다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화순의 도로 확장 공사 현장입니다. 산을 깎은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세우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70대 작업자가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중장비 기사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장비를 움직이다 작업자가 밀려 떨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동료가 수신호를 보낸 것으로 착각해 중장비를 움직인 것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냈다고 장비 기사는 판단한 거죠. 중대재 쪽하고 건설업체 쪽에서 다녀갔어요. 사고 현장은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채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했고 사고 전날에도 안전점검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방도공사는 전라남도청이 별주한 공사로 원청에서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절기상 처서가 되면 마법처럼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을 올해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내일이 처서지만 찜통더위가 여전하죠. 이번 달 내내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해바라기 꽃밭이 산책길을 노랗게 물들입니다. 여름 제철을 맞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떨군 모습도 보이는데요. 끝날 줄 모르는 폭염에 시들어버린 겁니다. 실제 해바라기 주변의 기온을 측정해보니 여름철 식물이 버틸 수 있는 35도를 훌쩍 넘겨 40도에 육박합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울산과 부산이 33도, 대전은 35도, 경북 구미는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늘은 너무 예쁜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밤에 이제 좀 해 지고 좀 시원할 때쯤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이 물러간다는 절기상 처서를 맞는 주말에도 더울 전망입니다.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데다 일본 남쪽 해상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고온 다습한 공기를 계속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지만 강수량이 적어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덥고 습한 공기의 유입과 낮 동안 지표면 가열로 인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폭염이 9월에도 이어지면 올 여름에만 4,000명에 육박한 온열질환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모기는 줄었는데 대신 벌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 쏘임 사고도 벌집 제거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추석 성묘 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강진우 기자입니다. 70대 여성이 얼굴과 팔을 벌에 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풀숲이나 나무 아래도 아닌 큰 대로를 걷다 공격을 당한 겁니다. 벌을 확인했어요. 어떤 벌인지. 빨벌. 지난해 벌 쏘임 환자 이송은 7,500여 건으로 지난 2022년 6,900여 건보다 600여 건이나 늘었습니다. 벌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벌집을 지어댑니다. 학교라고 예외는 없는데 나무 꼭대기에서 매달린 말벌집에 살충제를 뿌리자 위협적으로 달려듭니다. 외벽이나 지붕처럼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고 폭염 속 무거운 보호복으로 체력 소모도 크지만 지난해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30만 4,800여 건, 2023년 23만 2,900여 건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더위를 등에 업고 벌들이 기승을 부리는 건데 추석 성묘 때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왕벌들이 이제 뭐 산란도 나가고 세력을 키워 나가는 시기인데 지금이 거의 이제 세력을 계속 최대한 확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향이 진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벌집과 접촉했을 때는 20m 밖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에게 영치금을 후원받아 보낸 사실과 관련해 경찰이 전광훈 목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MBN 취재 결과 이 교회 측은 이 돈을 후원받으면서 법에 규정된 기부금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월부터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60여 명에게 영치금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회 재정이 영치금으로 흘러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전광훈 목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깜빵을 가보면요. 영치금을 안 넣어주면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영치금을 그것도 내가 넣어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교회 측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나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와 행안부에는 사랑제일교회 이름으로 기부금 모집이 등록된 내역은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제일교회 이름으로? 저희 쪽엔 등록이 되어 있진 않으신 것 같아요.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안 나옵니다. 교회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교회 계좌로 받아 영치금으로 나간 것이라 헌금으로 판단해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건 종교활동은 아니거든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홍보해서 후원받았다면 기부금품 등록 대상이죠. 경찰이 기부금품법 혐의를 적용한다면 영치금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피의자가 30시간 만에 강원도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보복 범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30대 남성이 경찰서로 압송됩니다. 피의자는 어제 새벽 2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피의자가 버려둔 렌터카가 발견됐고 차 안에선 범행에 쓴 걸로 보이는 흉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시간 만에 수색견을 통해 세워둔 차량과 2km쯤 떨어진 야산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인정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5월 남성 피의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 뒤엔
반대로 남성이 여성을 처벌해달라고 맞신고까지 벌이며 갈등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복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 남성이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범칙금 처분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단속은 체포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무려 5년째 도피 중이던 177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수배자였습니다. 정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골목길에서 흰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잠시 뒤 경찰관이 나타나자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를 황급히 줍습니다. 꽁초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된 것인데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돈을 주겠다,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을 반복하는가 하면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한테 얼마를 주겠으니 봐달라는 의미로도 느껴졌고 또는 이제 그 범칙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겠다는 의미로도 들렸습니다. 계속 횡설수설하는 남성이 의심스러워 경찰이 신분증을 조회해보니 A씨는 5년 동안 도피 중이던 사기 수배자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단계 회사 총책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1,300명으로부터 무려 177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폭행과 사기 등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는데 2020년부터 검거될 때까지 거리를 활보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길을 터주는 이른바 도로 위 모세의 기적, 종종 일어나곤 하죠.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이번에도 경찰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등을 켠 SUV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운전자가 황급히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임신한 아내가 양수가 터져 급히 병원으로 가던 중 출근길 교통정체로 도로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남편분이 굉장히 급하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저희도 상의 이런 건 없이 그냥 빨리 모셔다 드려야겠다 해서. 경찰은 만삭의 임신부를 순찰차에 태워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여성은 뒷좌석 손잡이에 몸을 지탱한 채 통증을 차방무지만 힘든 기색이 역력합니다.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앞에 있던 차량들이 하나둘 길을 비켜줍니다. 차량이 꼬리를 물자 중앙선까지 넘은 끝에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구대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7km로 평소 20분 정도 걸리지만 순찰차는 단 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말을 계속 걸어주셨어요. 계속 호흡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해주셔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경찰의 신속한 대처와 시민들의 양보로 산모와 새 생명 모두를 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이른바 마가를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인지 몸까지 만드는 몸짱 장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40대 국방부 장관과 70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란히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시합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한여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팔 티셔츠와 편한 바지 차림의 두 남성.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집무실이 아닌 체력 단련실에서 만난 두 장관이 체력 대결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10분 안에 턱걸이 50개와 팔굽혀펴기 100개. 45세 헤그세스 장관은 5분 25초, 1흔이 넘은 케네디 장관도 5분 48초 만에 거뜬히 해냅니다. 이번 챌린지를 주도한 케네디 복지부 장관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인들뿐 아니라 젊은 층으로 챌린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It was President Trump who inspired us to do this. This is the beginning of our tour, challenging Americans to get back in shape.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의 체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2012년까지 공립학교에서 시행됐던 대통령 체력 테스트도 다시 도입했습니다. 두 장관은 다음 챌린지 도전자로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윌 케인 폭스뉴스 진행자를 지목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군병력이 투입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숙자와 범죄가 줄어들며 도시가 한결 안전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줄어들고 독재국가처럼 변했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열흘 전 백악관 앞에는 밤마다 노숙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까지 투입한 후 다시 가본 백악관의 밤거리. 노숙자는 눈에 띄지 않고 대신 관광객이 늘어난 분위기입니다. 열흘 전 같은 시각 백악관 앞 공원 벤치에는 노숙인이 자고 있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빈 채 깨끗한 상황입니다. 밤에는 FBI와 경찰들이 야간 순찰에 나서고 낮에는 워싱턴 곳곳에 있는 노숙자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하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집니다. I don't know, like 15 deep or something. There's only me here. They forced me to pack everything up and leave. 일부에선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포 분위기에 워싱턴 내 식당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안전해진 워싱턴을 다시 찾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Right now, it's better than it has been in years. And in a couple of weeks, it's going to be even far better than that. And everybody's safe now. Everybody feels safe. And they're all coming in. And people are now coming in. They're making reservations to come in.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강화를 위해 추가 병력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독재국가처럼 변해간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제 꽃게철입니다. 수산시장과 대형마트에는 금어기가 끝난 꽃게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어획량이 최대 40% 늘 것으로 전망돼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소비자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죠.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두의 한 어시장입니다. 금어기가 풀린 살아있는 가을 꽃게가 가판대에 가득합니다. 모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꽃게들로 집게에 힘이 넘쳐나 퍼덕대는 모습도 보입니다. 크기에 따라 1kg에 8,000원에서 15,000원에 팔리는데 작년보다 크게 낮아진 금액입니다. 물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좀 싸요. 작년보다 키로당 5,000원씩 좀 싼 것 같아요. 이달 초 충청 서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민물과 플랑크톤이 늘어 꽃게 생육에 좋은 영향을 준 겁니다. 앞으로 보름이면 꽃게 어획량은 본격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약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마트들도 꽃게 전쟁에 나섰습니다. 끝을 모르는 늘어선 긴 줄. 문을 열기도 전에 꽃게를 사러 몰려든 사람들인데 가격을 크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100g에 700원대로 작년 말 1,000원 후반대에 팔렸던 걸 생각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 30분밖에 안 샀어요. 숙게는 평소보다 많이 샀어요. 오늘 세일한다 해서 조금 샀어요. 고등어와 갈치 등 대부분의 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몸값을 확 낮춘 가을 햇꽃게가 소비자들을 웃음짓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인공지능 AI의 올인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회복시킨 건 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자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자율주행 로봇이 가게로 향합니다. 능숙하게 피해가는 장애물, 2년 전 상용화된 이후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술도 공유하고 자본까지도 합쳐진다면 충분히 저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성장률 1.6%, 지난해 2%로 정체에 빠진 한국 경제. 이재명 정부는 AI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AI 로봇과 자동차는 물론 복지, 세금 등 공공부문까지 15개 분야에서 AI 대전환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반도체와 신재생 등 15개 혁신 산업을 포함한 모두 30개 프로젝트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연구개발 R&D 예산도 대폭 늘립니다. 올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3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나눠먹기, 이권 카르텔이 만연하다며 지난해 대폭 삭감했던 R&D 예산을 단번에 원상 회복시킨 겁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정부는 상반기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0.9%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1.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혁신 산업을 위한 집중 투자를 통해 5년 안에 잠재 성장률 3%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4대 그룹 총수들도 미국으로 향합니다. 미국의 투자 압박이 이어지는 터라 경제 사절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주요 재계 인사들이 동행합니다. 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미국 방문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반도체부터 에너지, 조선 등 전방위 협력에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테슬라 등과 대규모 반도체 계약을 진행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증설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210억 달러 투자를,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생산 기지를,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리조나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국의 관심이 높은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협업 계획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에 앞서 반도체 품목 관세 등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반도체 품목 관세 15%를 보장받으며 우리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미국과의 관세 정책에 있어서 기업들에게 이런 불안감을 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CJ와 네이버도 동참하게 되면서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한 문화 협력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해조류에서 실을 뽑아 섬유를 만들고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디지털 화보까지 한때 수출 효자였던 K패션이 친환경과 AI를 앞세워 세계 무대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장 한편에 파래가 담긴 수조가 등장했습니다. 국내 한 패션 기업이 해조류에서 실을 뽑아 만든 친환경 섬유를 공개했습니다. I know about recycling and the sustainable textile, but this process I have seen this for the first time. That from the under the sea, so I think this is the future. 패션 업계는 신소재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기술도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AI 피팅을 체험해봤습니다. 순식간에 브랜드 의상을 입은 제 모습이 이미지로 생성됐습니다. 옷을 입은 마네킹 사진과 배경 이미지만 있으면 디지털 화보도 쉽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앞뒤 좌우를 촬영해서 학습이 완료되면 이제는 원하는 형태의 룩으로 이미지 한 장당 2분에서 3분 정도 걸립니다. 한때 대표 수출 품목이었던 섬유는 값싼 외국산에 밀리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61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지난해 100억 달러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섬유 산업의 제도약을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는 필수가 됐습니다. 소재나 새로운 개발해서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섬유 패션 쪽에 노력을 하면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환경과 AI 기술을 발판 삼아 K패션이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빌보드 1위, 영국 차트 1위에 이어 이제는 넷플릭스의 역대 영화 흥행 1위 자리까지 노리고 있죠.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역 매기강 감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인기 비결과 함께 후속편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심가현 기자입니다. K-팝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 캐대헌은 오스카 경쟁자다. 해외 언론의 찬사 속에 세계적인 인기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매기강 감독은 자신을 강민지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한국을 알리고픈 마음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세심하게 고증한 한국 문화 이야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치심에 대한 메시지를 녹인 점을 전 세계적인 흥행 비결로 꼽았습니다. Parts of ourselves that we hide from people, especially people that we love. So I think that message just resonates to kind of all ages and all genders and non-genders and stuff. And 제2의 캐대헌을 위해 우리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강조하며 시즌2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차기작에 대한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좀 한국의 좀 뮤직 스타일을 더 여러 가지를 더 보여주고 싶어요. 좀 트로트나 뭐 이런 북미에 이어 영국, 호주에서도 극장에 모여 영화 속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얼롱 상영회를 앞둔 캐대헌은 식을 줄 모르는 열기로 다음 주 역대 넷플릭스 영화 흥행 1위 달성이 유력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동시에 가장 세계적인 우리 콘텐츠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AI 산업에 대한 투자 열풍이 최근 거품론에 휩싸였습니다.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사태처럼 폭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자자들이 AI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단계다. AI 거품론을 말한 당사자는 역설적으로 챗 GPT 아버지라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18일 MIT 연구진이 AI 기업 95%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며 거품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는 3일 연속 하락, S&P 500 지수도 5일 연속 떨어지며 올해 1월 초 이후 가장 긴 하락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게 현재 S&P 500 시가총액에서 IT 업종이 34%를 차지하며 기술 산업이 과도하게 많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장을 넓히려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AI를 달고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이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닷컴 버블처럼 약간의 이제 주식 하락이. 다만 AI 산업은 실제로 산업 구조를 바꾸고 수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닷컴 버블 때와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거품 논란이나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처럼 AI 산업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었지만 계속해서 성장한 걸 고려하면 지금의 거품론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닷컴 버블과 어떤 거 비교하자면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왜냐면 실적이 뒷받침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그걸 보여줬고. 거품론은 성장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기업들이 생존해 결국 AI 시장을 더 크게 만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이죠. 100여 년 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개국 30주년을 맞은 MBN이 이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정돈된 한옥 건물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 호남 지역 최대 규모 의병 조직을 이끌었던 고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입니다. 700명의 부하를 통솔하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심수택 의병장. 엄혹했던 일제의 탄압에도 투옥된 뒤 순국을 앞둔 상황에서도 항일의 기백을 꺾지 않았습니다. 외놈들을 다 쓸어버리지 못하면 모래밭에 죽어서 돌아오지 않으리. 이 말이 정말 내 목숨을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런 각오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들어도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을 오래 기억하고 또 그에 보답하기 위해 개국 30년을 맞은 MBN은 호반그룹 그리고 광복회와 힘을 모았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 장학금을 행사를 통해서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하신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서 독립운동의 의미, 가치, 그리고 그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호반그룹이 장학금을 후원하고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일일이 확인한 광복회에서 직접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서로 이게 돕고 사는 사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장학 혜택을 받게 된 여러분께 축하 인사드리고 6.25 전쟁 참전용사 후손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 사업을 마무리한 MBN은 앞으로도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중국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가 손흥민의 시구 연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28일 다저스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설 예정인데요. 투수 손흥민의 던지는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어느덧 내일이면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인데요. 아직 더위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서울에도 폭염 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말 동안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모레는 경기 동부를 비롯한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강릉이 36도, 청주와 대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낮 기온 35도, 대구와 포항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